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교류 분석 2교시 또 25분 동안 해볼 건데요.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분석에서는 이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뒤에 이론은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이제 까만 게 지금 복사물이라서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자기가 교류를 나는 어떻게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드리면 체크하겠죠. 네. 제가 이거를 거기 올리려고 과제방이나 이런 데 올리려고 하니까 3개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파일이. 그래서 혹시나 조금 놓친 친구들은 이 동영상 요거 정지 누르시고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도 이거 이게 PPT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맞죠? 31번부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다시. 네, 이것도 이게 이거구나. 잘 안 보이죠? 이게 3장밖에 못 들어가던데 제가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PPT에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제가 요거 15번까지 놔두고요. 16번부터거든요. 16번 하고 31번, 46번 요 3개는 제가 거기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에고그램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적어 보시고 요것도 복사하셔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 해봐서 나와 상대방의 에고그램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자아로 나오거든요. 어린이 자. 그래서 되게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와요. FC죠 저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건 제가 PPT가 잘 안 나오니까 공지사항 있는 데 올려놓을게요. 자료실. 뭐 과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를 이해하는 지금 교류 분석을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교류 분석에서 285페이지 생활 자세입니다. 자, 생활 자세는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타인들과 스트로크를 토대로 조성되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기본 반응 태도 및 이에 기인하는 자기상이나 타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인생 각본을 구성하는 주 요소죠. 즉 4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I'm okay, you are okay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부정, 타인 부정,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라고 해서 이것도 검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건 뭐예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가 건강한 인생관의 소유자입니다. 자,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은 뭐예요?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렸어. 강박증적 경향, 독선 베타가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내 말은 틀렸고 네 말이 다 맞아. 이건 자존감이 자꾸 조금 낮아지거나 무력감, 열등감, 자책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자기 부정이 있는 거죠. 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거는 내 말도 틀렸고 네 말도 틀렸어. 정신적
문제나 불신, 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사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다음 게임이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친밀한 대화로서 동기화되고 상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정형화된 함정이나 속임수가 내포되어 있고 보통 모두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엽기근의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이러한 게임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항상 놀라움이나 혼돈의 순간을 포함하게 되는데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개인의 변화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게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게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게임 공식. 게임 공식을 설명하면 먼저 게임 플레이는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게임 연출의 상대를 발견하는 계략을 씁니다. 이 같은 위인 장치에 의해 약점을 가진 상대가 걸려들어 게임이 성립되고 일련의 표면적 교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게임은 서서히 확대되고 교류 과정에서 엇갈림, 대립, 허둥대기와 같은 형태의 전환이 생기며 양자 간의 혼란이 발생, 결국 게임의 의와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보시면 숨겨진 동기, 계략, 약점을 가진 상대 반응, 전환 등에서 혼란이 발생되는 게 최후의 게임의 의외의 결말입니다. 자, 애누리에서 시작되는 게임 이건 뭐냐면요. 애누리 가소평가에서 시작되는 게임의 과정을 알아보면 먼저 상대를 애누리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그레이 스탬프의 수집, 불쾌한 감정을 비축해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불만은 점차 증대되면서 이자가 붙으며 결국 방한 사이를 잡고 정조준하여 폭발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not okay라는 생활 자세를 확인하면서 청산 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게 애누리에서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뒤에 또 PPT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자, 드라마 삼각형.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의 삼각구도. 자, 이거는 게임과 유사한 점에서 드라마 삼각형을 고안했습니다. 즉,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역할을 교체하듯이 게임에서도 연기자 간의 극적인 역할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는 지배적인 힘을 갖고 상대의 행동을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비판적 어버이 자아가 관여합니다. 구원자는 다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를 돕거나 박해자를 지지하는 등 중재를 하거나 관대한 태도로 상대를 의존하게 하는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양육적 어버이 자아가 관여합니다. 희생자는 이용당하거나 인내를 강요당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주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가 관여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억누른 박해자를 찾거나 혹은 자신을 도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희생자의 신념을 확인시켜줄 구원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렇게 게임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아까 인생 게임의 흐름도가 있는데요. 애누리, 그 다음에 그레이 스탬프의 수집, 불쾌한 감정을 비축하고 불만의 증대, 그게 이자, 방아쇠, 정조준, 폭발, 스탬프, 청산 교환, 그리고 나도케이, 생활 자세를 확인하는 거죠. 인생 게임 흐름도 인생 곡은 한번 참고만 해보십시오. 자, 교류 분석에서 심리적 문제의 발생, 아동의 초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각본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아동의 초기 결정에 기초하여 학습된 행동을 반영합니다. 아동의 초기 결정은 아동 자신의 욕구 충족과 부모의 욕구 충족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최대화시킬 수 있고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나 하도록 동기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조차 기본적으로는 분노, 공포 혹은 다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타인을 해치려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동은 이러한 결정을 계속 가진 채로 자신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초기의 이러한 결정은 그 사람의 각본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때 결정된 각본이 자기긍정, 타인부정, 자기부정, 타인긍정, 자기부정, 타인부정인 경우에 패배자의 각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자의 각본을 선택한 사람은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되고 정신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아 상태의 경계가 무너져서 다른 자아를 침범하거나 혹은 자아 상태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심리적 에너지의 거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아는 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지 나도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다고 하지. 우리가 갈등 한번 상황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도 보면 뭐 만약에 뭐 순두부찌개다. 근데 어때요? I'm okay, you are okay면 어때요? 나도 긍정, 너도 긍정이니까 이거 짰고 맛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요. 나는 맛있는데 너는 별로 맛이 없겠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I'm okay, you are okay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집이 짰니, 맛없니, 어쩌니, 상대편이 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맛있는데 네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I'm okay, you are not okay. 네 말은 틀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는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나도 너도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이거는 패배자의 각본이라서 부적은 상태라고 해서 자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자, 상담과정 기법, 상담 목표는 교육 분석에서 내담자의 자율성 성취, 통합된 어른 자아의 확립, 내담자의 행동과 인생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도록 합니다. 자, 교류 분석 상담의 기본 목표는 내담자가 그의 현재 행동과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겁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초기의 결단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어떻게 제한하였는가를 자각하며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배웁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가장 좋은 점은 게임과 자기 기만적인 인생 각본을 특징으로 하는 생애 유형을 자각하며 자발적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발적인 생애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담자의 자율성, 성취와 통합된 어른자의 확립,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성, 자발성, 친밀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어른자아의 확립이란 어른자아와 혼합이나 베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또 다른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그의 행동과 인생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류 분석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 자세에 대한 초기의 결단을 따름으로써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제약되어 있는지를 각성하고 헛된 결정론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도록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자,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자, 교류 분석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주로 교훈적이고 인지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사, 훈련가, 그리고 깊이 관여하는 정보 제공자,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에 필요한 것을 얻도록 돕는 것, 현재 상황에 적절한 결정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내면적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류 분석 상담에서 또 다른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에 필요한 것을 얻도록 돕고,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어른 자아에 의지하게 하기보다 내담자 자신의 어른 자아에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주요 임무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한 잘못된 결정에 따라 살지 말고 현재 상황에 적절한 결정을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내면적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교류 분석 상담에서 상담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내담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상담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계속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뭐예요? 각자의 교류 분석에서 통합된 어른 자아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상담 목표라고 합니다. 통합된 어른 자아 확립. 자, 상담 과정에서는 동기화, 자각, 상담 계약, 자아 상태 정리, 재결정, 재학습, 종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기화는 변화에 대한 동기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나 불행과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며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절실한 정도를 말합니다.
자, 동기하죠. 자각. 내담자는 자신의 현실을 만족스럽게 않게 느끼고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변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치료 계획의 수립을 통해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아차림처럼 그렇죠. 자각. 자, 상담 계약. 계약이란 명백하고 진솔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동의를 의미하며 상담 계약은 상담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담 목표가 되는 변화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내담자의 책임이며 내담자가 그 계약을 받아들이면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담자를 돕는 것이 상담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상담자, 내담자 모두 어른자아 수준에서 체결하는 것이지만 상담자, 내담자의 모든 자아 상태가 그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에게 계약이란 내담자의 어린 자아를 이해하고 어린이 자아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아 상태 정리. 내담자가 자신의 각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행동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학습하는 단계가 자아 상태 정리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구조, 기능, 교류, 각본 분석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초기 결정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재결정. 재결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각본의 어떤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결정 단계에서 상담자는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 내담자가 초기 결정을 내린 시기, 즉 내담자가 중요한 타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린 시기를 경험을 재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며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과거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재학습. 재결정 후에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남아있는 다른 각본 행동에 직면하게 하고 변화에 필요한 정보와 스트로크를 주면서 내담자와 유대한 관계를 지속합니다. 재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내담자가 세상의 새로운 결정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종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상담의 시작으로부터 능동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쭉 이렇게 과정이 있고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류 분석에서는 허용, 보호, 잠재력, 조작입니다. 자, 허용은 내담자의 아버지 자아가 내담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기법입니다. 여기 책 295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호는 어버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한 내담자 속의 어린이 자아의 두려움을 상담자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입니다. 잠재력. 잠재력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상담자는 자아 상태, 교류, 게임, 각본 등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숙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결성할 수 있는 상담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조작. 조작은 구체적인 상담자의 행동, 즉 상담 기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치료적 조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보시면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확인하고 상담 사료 가겠습니다. 자, 조작 기법 안에서는 질의, 내담자의 행동에서 어른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어른자의 반응을 유발할 때까지 내담자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직면적이어서 내담자의 저항을 가져오거나 단순히 생애사의 자료로만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의하는 거죠. 명료화. 내담자의 특정 행동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기법은 교류를 하는 자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으로 어른자아 때 어른자아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내담자는 자신의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순 또는 일관성 없는 행동이나 말을 지적하는 기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안적 방법을 고려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설명.
상담자의 입장에서 교류 분석의 특징적인 측면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은 내담자가 현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른자 대 어른자 수준에서의 교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애증 상담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성공적인 기술, 일화, 미소,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신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기법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과 가르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애증은 유머와 생동감이 있어야 하고 내담자의 어른자는 물론 어린이 자아 수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내담자의 특정 행동은 상담에 대해 일시적으로 달라졌다가 곧 원래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아직까지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행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확실히 어른자 상태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여 효과적입니다. 자, 해석.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원인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으로 전통적인 정신분석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른자와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화. 내담자가 스트로크를 받기 위해 사용해왔던 게임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지도록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원하는 스트로크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자, 상담 사례는 여기 보면 교류 분석에 굴딩 부부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자, 보면 여기서 상담 사례인데 제게 무서운 곳은 고통이죠. 저는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니라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제 제게 무서운 것은 고통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볼 수 있겠냐. 그런 다음에 뭐 부모가 보이냐,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내담자가 막 울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어린애니까 당신은 부모님의 고통과는 상관없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담자는 엄마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엄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담자가 얘기하죠. 저는 싸우는 소리, 접시 깨진 소리를 참을 수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도망치고 싶고 하지만 갈 곳은 없고 엄마는 아빠가 술 취했을 때 저보고 씻겨드리라고 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상담자가 막 이제 물론 도망치고 싶었겠죠 하니까 내담자가 되게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어렸는데 어때요? 싸우고 나니까 엄마가 자기 보고 아빠를 씻겨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독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깨달아야 되죠. 근데 엄마는 나는 어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고통까지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 장면을 재결정 치료를 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려 분석에서 보면 공헌점과 비판점. 공헌점은 계약적 접근과 사용, 자신의 약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 제시, 의사소통의 단절을 해결,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이 용이하고, 비판점은 사용된 용어의 어려움, 지적 경험이라 이해는 가능하나 느끼는 체험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딴 것보다는 교류 분석은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어버이 P, 어른 A, 어린이 C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돼 있고 이걸 세분화하면 어버이 자에서 비판적 자아는 CP, 양육적 어버이는 MP, 어린이 자아는 자유로운 어린 뭐예요? FC,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AC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역동이 되는지 보시고 자 스트로크란 나오죠. 스트로크란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인정 자극을 의미합니다. 스트로크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크게 긍정적인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정 자극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본 있고 생활 자세에서 우리 아까 뭐예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건강한 게 뭐예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예요. 자, 그리고 게임이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친밀한 대화로서 동기화되고 상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속에 함정이나 속임수가 내포 있죠. 게임에선 교류로 보통 모두에게 불쾌한 락텟 감정을 불러키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제가 거기에 교류 분석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현실 치료, 그 다음에 상담 과정 이제 몇 강 안 남았지요. 그래서 뭐 지금 시험 범위나 이런 거는 교수님들 세 분과 제가 의논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거 귀엽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